자, 103번입니다. 자, A와 B 두 당식이 있을 때 이 식에 대한 바로 x 다섯 제곱의 개수와 x 네 제곱의 개수를 바로 구해서 더해 달라고 하네요. 자, 문자 두 개짜리 세제곱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교재의 풀이는 이 자체를 인수분해 안 하고 뭐로 했다? 바로 변형 공식으로 했는데 선생님은 한번 인수분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자 3자 떼버리고 자, 앞에 그 제곱 곱해서 부호받으니까 플러스 2ab죠. 자, 그리고 뒤에 그 제곱이니까 4b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A식과 B식이 얘는 항이 4개고 항이 3개인데 항 3개짜리 제곱은 우리가 배웠지만 항 4개짜리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3개짜리까지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뒷부분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 앞에 부분을 보면 A에서 2B를 빼라고 하니까 일단 2B를 여러분들이 딱 구해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 플러스 자, 두 배씩 하니까 4x 플러스 6이 되죠. 그런데 이걸 딱 적는 순간 여러분들 느낌이 오나요? 여기 A에 있는 이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과 이 B를 두 배 했는 값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이렇게 똑같아 버리면 뭐를 치환해서 생각하자 말입니다. 뭐냐면 A, B를 모두 다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자? 바로 이 네모 박스를 2B로 만들어 버리면 이 A라는 식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X 세제곱 플러스 2B 형태로 이렇게 항 두 개짜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 A-2B는 얼마예요? A에서 2B를 빼버리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요 자체가 X 세제곱이 되어버립니다. 돼버리고, 자, A제곱은 이 자체를 제곱해주면 되겠죠. 이 자체를.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어본다면, X 세제곱 플러스 2B를 제곱하면 되고, 두 배에 자 A가 x 세제곱 플러스 2b로 바꾸어버리고 b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4b 제곱으로 나타내면 일단 A라는 문자는 사라지고 그죠? 바로 B라는 이 당식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괄호 속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해보면 이제 우리가 전개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그 제곱이 바로 x 여섯 제곱 맞나요? 이 짠짠하면 자 4bx 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전개해버리면 바로 2bx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4b 제곱이 되죠. 4b 제곱. 아 여기서 선생님이 뭘 안 했나요?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자 앞에 그 제곱 2 짠짠 한 다음에 뒤에 그 제곱 해야 되니까 4b 제곱 만들었습니다. 맞죠? 4b제곱. 그리고 그 다음 전개를 해보면 2b의 x 세제곱. 그리고 4b제곱이죠. 그리고 또한 뒤에 마지막에 또 4b제곱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x 다섯 제곱과 x 네 제곱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 전체를 x 세제곱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 분배 법칙을 했을 때 이 자체는 x가 9제곱이 되어서 얘는 우리가 신경을 꺼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음도 이렇게 전개해버리면 4b에다가 x 6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x 6제곱에다가 4b를 곱하면 벌써 x가 6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x 5제곱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죠. x 6제곱에다가 가장 간단한 1차식을 넣어도 가장 큰 차수는 x 7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x 세제곱이 있는 이 항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x 5제곱과 x 4제곱만 찾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항도 필요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괄호 속에는 무엇만 남습니까?
4b 제곱만 남아서 바로 이 자체가 우리가 12b 제곱이 되겠네요. 12b 제곱. 그러므로 여기가 x 세제곱이니까 우리는 이 12b 제곱 안에서 무엇을 찾으면 되겠나요? x 다섯 제곱을 찾으려면 자 여기서 x 제곱 항만 찾아주고 맞나요? x 4제곱을 찾으려면 여기가 x 세제곱이 돼 있으니까 그죠? 바로 x 항만 찾아주어서 x 항만 찾아주어서 각각의 개수를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죠? 바로 x 다섯 제곱의 개수는 x 세제곱과 x 제곱을 곱한 바로 그 항의 개수고 4제곱은 x 세제곱과 x 항을 곱한 그 항의 개수가 되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다? 12b 제곱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12에다가 b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만 신경 써서 우리는 x제곱항과 x항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 항 자체를 전개한 다음에 12배는 해두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x제곱과 x항만 찾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x 4제곱. 자, 가운데 거 제곱, 바로 4x 제곱이니까 필요하네요. 4x 제곱. 뒤에 거 제곱, 상수항이니까 필요 없죠. 2 짠짠 하면 어떻게 됩니까? 4x 세제곱 필요 없죠. 2 짠짠 하면 4, 3, 12x, 12x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2 짠짠 하면 6x 제곱이, 여기 6x 제곱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12배에 바로 10x 제곱과 12x 제곱만 남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에 이제 x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x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요렇게 해서 x 다섯 제곱, 요렇게 해서 x 네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x 다섯 제곱은 12와 12 곱한 120의 x 다섯 제곱이 되고 x 네 제곱은 12와 12가 곱한 144 x 바로 네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x 다섯 제곱의 개수는 120이 되어서 얘가 바로 p 값이 되고 x 네 제곱의 개수는 144가 되어서 얘가 바로 q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와 Q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26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인수분해 형태로 처리했고요. 자, 풀이집에는 어떻게 돼 있다? 바로 곱셈 변형 공식을 이용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바로 12b제곱. 이 비당식을 제곱해서 12배 하면 그것과 x 세제곱이 곱해서 바로 x 다섯 제곱과 x 네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문자 항 세개짜리의 제곱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항 네개짜리 제곱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나오기, 똑같은 유형이 나오기, 이비했을 때 똑같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비로 이렇게 치환해서 풀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풀이와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되겠죠? 104번입니다. 자, 분수식, 즉 역수 형태의 합이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곱이 주어졌고, 우리 스마일 공식 기억납니까? 이렇게 A가 같고, BB 같고, CC 같을 때, 맞죠? 어떻게 웃는 얼굴이라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답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합과 도를 곱한 다음에 차를 뭐 한다? 뺀다. 그게 60이란 말이네요. 이럴 때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제곱의 합은 무엇입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둘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합과 둘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BC에 곱이 6이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이 식을 조금 분수식을 어떻게 하라? 항상 분수식이 나오면 변형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 통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통분모가 ABC가 되고 A가 B10에 됐으니까 여기는 BC, B가 CA에 됐으니까 CA, 여기는 C가 AB에 됐으니까 AB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바로 BC, CA, 여기가 AB가 되어서 둘이 되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적어도 되겠지만 우리끼리 약속 둘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게 얼마다? 6분의 11인데 ABC가 6이라고 했죠. 아, 따라서 이 분모가 서로 어떻게 된다? 약분이 돼버리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둘이 얼마다? 11이다. 이것을 첫 번째 식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합돌차 곱이죠, 곱. 합돌차 곱.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을 구했네요. 곱은 여기 있네요. 그럼 합이 여기 있으니까. 자, 합하고 뭐하고? 둘이 얼마예요? 11이 되고. 마이너스 차 곱이니까 곱이 6이잖아요. 요게 66입니다. 60입니다. 자, 60이고, 자, 이항하면 얼마가 돼요? 6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합이 얼마가 되면 된다? 6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났네요. 합이 6이니까 6의 제곱 36에서 두 배의 둘이니까 둘이 11이 되니 2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글로 알아두면 굳이 복잡한 식을 안 적고도 충분히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수 형태가 나오고 분수 형태가 나오면 항상 통분을 하고 우리 요거 스마일 공식 맞습니까? 합둘차 곱입니다. 합과 둘을 곱한 다음에 곱을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105번입니다. 자, 당식을 문자 3개짜리의 세제곱인데 우리 문자 3개짜리 항이 3개 있을 때 제곱은 공식을 알지만 세제곱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일단 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얘는 검산식을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어진 식을 이 식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이 식 자체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려면 얘를 먼저 전개해 놓고 직접 나누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전개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이런 식 항세개의 세제곱 전개 공식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이 x제곱 플러스 1과 관찰을 해본다면 이 2를 1과 1로 두 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x제곱 플러스 1이 여기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을요, x제곱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x제곱 플러스 1과 무엇으로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그대로 쓰기도 좀 불편하면 얘를 A로 두고 얘를 B로 둔다면 이 식을 일단은 A 플러스 B의 바로 세제곱 형태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항 두 개짜리의 세제곱 공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식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나요? 근데 얘를 누구로 나누어야 된다? 바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을
무엇으로 나누게 된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a로 나누면 되겠죠. a로 나눈다. a로 나눈 무엇을 구한다? 나머지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x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a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요 세 개의 식이 바로 a로 묶여집니까? 직접 안 나누도 얘를 이렇게 묶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 자체를 a로 묶었습니다. 묶었으면 결론적으로 이 식을 a로 나누었을 때 요 a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3b제곱이 이 식이 바로 뭐가 된다? 몫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a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a로 묶였으니까. 결론적으로 나머지가 누가 된다? b 세제곱이 되는데 b가 무엇이죠? x 플러스 1입니다. 이제 바꾸어 보면 여기에서는 a로 묶였으니까 이 자체에서는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니까 0 자체로 나머지가 0이니까 이 부분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여기 나머지와 여기 나머지 0이 더해서 전체가 나머지가 되니까 이 b 세제곱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x 플러스 1이잖아요. 즉 x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을 무엇으로? 바로 이 a로 나누는데 이 a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x 제곱 플러스 1로 바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자체 a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된 꼴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고 보면 되니까 얘가 나머지가 0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전체의 바로 나머지 RX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이 b세제곱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니까 이놈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눠 버리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x 세제곱, 3x 제곱, 3x 플러스 1로 전개할 수가 있겠죠. 얘를 무엇으로?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야 되겠죠. 자, 앞에 대가리 비교하면 x 곱하면 x 세제곱에 플러스 x가 되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3x 제곱 플러스 2x 빼버리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3x 제곱을 날려줘야 되겠죠. 왜?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이 되고 3이 되어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2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2x 마이너스 2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가 2x 이 나머지가 바로 오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3차가 되니까 2차로 한 번 더 나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나머지 0과 2x-1을 더해서 최종 나머지 rx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R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자리 5를 대입하면 10-2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된다? 8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어떻게 x제곱 플러스 1, 요 부분을 바로 이 나누는 x제곱 플러스 1과 같기 때문에 바로 a로 치환해버리면 결론적으로 a 플러스 x 플러스 1을 b로 놓았으니까 이놈의 세제곱을 무엇으로 a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106번입니다.
x 값이 주어졌는데 다음 4차식의 값을 구해달라. 자, 기억납니까? 고차식의 값을 찾을 고차식의 값을 구할 때는 2차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식에서 2차 방정식을 찾아 주어야 되겠죠. 자, 양변에 두 배를 하는 경우죠. 두 배하면 2x는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1이 이 항에서 마이너스 1로 놓고 는 루트 3이 되죠. 자, 이 자체를 뭐 하면 양변 제곱이죠. 여러분들 양변 제곱할 때 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3인데 모든 항에다가 제곱, 제곱, 제곱 해버리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9가 되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왼쪽도 좌변도 전체를 제곱을 해야 되고 우변도 전체를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한단 말은 양면 자체에 한 번씩만 제곱하기 때문에 좌변에 항이 두 개 있으면 전체 괄호로 묶고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4x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1이고 3이니까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을 계산하면 바로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양변을 얼마로? 바로 2로 약분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바로 마이너스 1이 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식을 우리가 발견했네요. 자, 이렇게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4차식, 고차식을 이 4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무엇으로 나누어라? 바로 2차 방정식의 어디? 바로 좌변이 얼마로? 바로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됩니다. 자, 나누면 먼저 대가리를 비교하면 여기서 선생님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2차항이 없으니까 2차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시해 준다? 조금 살짝 띄워 놓고 뭐라고 적어야 되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2차항은 비워놔야 됩니다. 따라서 머리를 비교하면 2와 4니까 여기에 2x 제곱을 곱해준다면 바로 4x 4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과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대로 뭐 해준다?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빼버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서 2x 세제곱이 되고, 자, 위의 식에서 빼버리면 플러스가 되어서 2x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5x와 3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x 세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x만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만 곱해버리면 자,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우리가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3차항은 소거되고 빼버리면 플러스가 되어서 4x 제곱에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4x에 자 3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이제 2차로 나누었는데 아직도 2차니까 한 번 더 나누어 줘야 되겠죠. 바로 플러스 2만 곱하면 4x 제곱이 돼서 2차항을 소거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계속 전개하면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2창, 1창 모두 다 소호가 되고 3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누었죠? 2차 방정식의 좌변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죠? 얘가 바로 얼마니까? 0이잖아요. 따라서 이 나눠지는 식은 나누는 식과 몫을 뭐 해주고 곱해주고
나머지는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죠? 얘가 0이기 때문에 벌써 이 자체는 0이 돼버리죠. 그죠? 따라서 바로 이 나눠지는 식은 항상 이렇게 2차 방정식의 좌변으로 나누면 항상 나머지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고차식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누구를 찾아라? 2차 방정식을 찾아라. 2차 방정식 구할 때, 자, 양변을 도배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좌변에만 루트를 놔두고 양변 제곱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 x값은 이 2차 방정식의 바로 무엇입니까? 근이죠, 근. 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죠. 그 두 근 중 한 근이 바로 이 x값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7번입니다. 자,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 검산식을 적어봐야 되겠네요. 자, px를 자, 2차식으로 나누었습니다.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었을 때 목선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qx로 보통 적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누었으니까 자 1차식이 되었다. 정확하네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px도 모르고 qx도 몰라요. 둘 다 몇 차식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px, qx를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px를 제곱하래요. 제곱한 것을 자 힌트는 x제곱 플러스 9 동일한 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 그러면 그 나머지는 2차로 나누었으니까 야도 몇 차가 된다? 1차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나머지에다가 x 값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PS 전체 제곱을 X제곱 9로 나누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PX도 QX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X 이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PX 자체를 제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좌변을 제곱했으면 우변도 함께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좌변 한 번 제곱, 우변 한 번 제곱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전체 괄호에다가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우변이 좀 복잡하지만 얘는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덩어리고 얘가 두 덩어리, 세 덩어리지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괄호만 치워 버린다면 이 자체도 한 덩어리가 되어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전체 제곱꼴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앞에 거 제곱이죠. 앞에 거 제곱. 맞나요?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에다가 qx 자체도 뭐 하면 되겠다? 제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앞에 거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짠짠 하면요. 여러분들 이 짠짠 하면 두 배에 앞에 게 요거고 QX가 곱해져 있고 그리고 뒤에 게 X 플러스 3이 곱해진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맞죠? 이게 바로 이 짠짠이죠. 그리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은 바로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봤더니 이 px 제곱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로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자체가 px 제곱인데 무엇으로 나누어라? x 제곱 9로 나누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벌써 x 제곱 9를 가지고 있잖아요. x제곱 9를 가지고 있는데 qx제곱하고 곱해 있다는 말은 되는 꼴이니까 요 식 자체는 요 항 자체는 x제곱 9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나머지가 없으니까 요 자체만 본다면 따라서 여기서는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 0이 나오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는
105번과 비슷한 유형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항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 x제곱 플러스 9가 벌써 있고 이 자체가 곱해져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9로 이 자체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자체에서도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따라서 px 전체 제곱을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디에서만 여기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얘들은 벌써 x제곱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된 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됐다는 말은 요식 자체는 바로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설명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항정식을 좀 공부한 다음에 설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항정식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만 바로 나머지가 나오니까 이식 자체를 무엇으로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식 자체는 무엇이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되잖아요. 그죠? 얘를 무엇으로 나누어라? 바로 x제곱 플러스 9로 나눈 나머지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x제곱 같은 게 한 번만 더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6x만 남네요. 이 6x가 바로 무엇이다? 이 전체에 이 bx제곱을 x제곱 플러스 9로 나눈 나머지 바로 rx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항등식에 가면 항등식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한 세 문제 정도 푼 게 있거든요. 그죠? 그걸 참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08번입니다. 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호 AB 위에 점 P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바로 점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선분 AQ와 Q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각각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럴 때 요 부분의 넓이죠. 요 부분의 넓이를 바로 S1이라 하고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가 S2입니다.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이 AQ와 QB의 바로 길이의 차가 8루트 3이고, 자, 이 부분의 넓이, 이 S1과 이 PQ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가 S2라고 할 때 그 넓이의 차가 2파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일단 반원이 나오지만, 반원이 몇 개 나오죠? 세 개가 나오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원이 나오던, 반원이 나오던, 무엇부터 찾아라? 바로 원의 중심부터 찾아야 됩니다. 저, 이 반원의 중심은 한 이 정도 있겠죠, 그죠? 한 이 정도 있고, 이 반원의 중심은 한 여기 정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반원의 중심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바로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반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할까요? A로 하고 이 반원의 반지름을 B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전체는 얼마 됩니까? 전체 길이는 2a 더하기 2b가 되죠. 2a 더하기 2b가 되어서 이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다? 2a 더하기 2b를 무엇으로
2로 나누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A 플러스 B가 바로 이 큰 반원의 반지름이 바로 A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반지름을 찾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피에서 이렇게 수선에 발을 껐는데 그러면 원주 위에 전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주위에 P가 있으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얼마입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90도죠. 항상 90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하여간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다 보니까 PQ의 수선을 발을 내렸은 게 여러분들 많이 봤던 무슨 법칙? 소법칙이 기억납니까? 소법칙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소법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죠. 그죠? 중2 때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AQ가 얼마예요? AQ가 2A가 되겠죠. 2A가 되고 자, QB는 얼마가 됩니까? 2B가 되겠네요. 자, 이걸 뺐더니 8루트 3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A-B가 2로 약분되니까 4루트 3이라는 정보를 한 개 끄집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또 이 넓이의 차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의 차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넓이를 각각 구해봐야 되겠죠. 넓이를 각각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S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전체 반원의 넓이에서 각각의 반원의 넓이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바로 이 S1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반원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에다가, 맞죠? 파이 R이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잖아요. 그죠? 파이 R 제곱에다가 얼마를 해야 되죠? 2분의 1배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반원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굴 뺍니까? 바로 이 반원과 이 반원을 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파이 r 제곱 2분의 1 곱하니까 그러면 2분의 1 파이를 모두 다 묶어내 버리면 되겠네요. 2분의 1 파이를 묶어내 버리면 맞죠? 요 반원은 바로 파이 r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파이 r 제곱이니까 바로 b 제곱이 되면서 전체의 반원이니까 2분의 1로 묶는 거죠. 요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S1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S2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S2는 뭐가 되죠? 이 PQ를 반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죠. PQ를 반원으로 하는 원이니까 즉 이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소법칙에서 나오죠. 직각에서 이 떨어진 이 PQ의 제곱 떨어진 거에 바로 무엇을 제곱은 자 긴 거 한 번, 짧은 거 한 번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2a고 이 길이가 2b가 되니까 2a 곱하기 2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a 곱하기 2b가 바로 이 떨어진 PQ의 바로 제곱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나왔는 공식이죠? 바로 닮음을 이용해서 나왔는 공식인데 여러분들 항상 PA 떨어진 거의 제곱은 이 짧은 거, 긴 거 곱한 거 같고 떨어진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긴 거에 곱한 거 같고 이렇게 떨어진 것의 제곱은 짧은 거와 긴 거의 곱과 같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PQ의 제곱을 구했는데
바로 PQ는 뭐죠, 여러분들? 이 성분의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름을 뭐 한다? 반을 때려야 되겠죠. 왜? 반지름을 찾으려면. 반지름이 바로 PQ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여기서 반원의 제곱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파이. 맞죠? R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PQ의 반이 되죠. 저거 본다면, PQ 길이의 반에 바로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PQ 제곱을 찾아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4분의 PQ 제곱은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PQ 제곱을 찾잖아요. 따라서 이 2와 4가 약분되면 바로 이 4분의 PQ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A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원래 이 지름의 반의 제곱이 반이 바로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제곱 파이에다가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는데 바로 PQ 제곱이 2A, 2B니까 바로 4로 나눠버리면 4분의 PQ 제곱이 바로 AB가 되므로 요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로 적어주면 되겠다? 바로 AB로 적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뺏는 것이 얼마가 된다? 바로 2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파이와 파이를 약분해주고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식 아래를 전개해 보면 A제곱, B제곱이 각각 없어지고 이 부분에 2AB만 남네. 2AB. 2AB만 남는데 여기 AB를 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B의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차가 나왔고 곱이 나왔는데 물어보는 것은 선분 AB의 길이니까 선분 AB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A도 두 개, B도 두 개니까 두 배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무엇이에요? 합이죠. 차죠. 곱이니까. 바로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차의 제곱 얼마죠?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겠네요.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의 곱이니까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64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전체 제곱이 64면 이 알맹이, 요 A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가 되어서 8이 되는데 A와 B는 뭡니까? 반지름이므로 양수의 값을 가지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다? 16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풀이는 지금 AQ를 X, QB를 Y로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에서는 반지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을 A, B로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10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세 면이 접하도록 이 말은 자, 밑면과 이 옆면과 앞면이 접하도록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두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의 차가 4라고 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의 차가 4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A로 두고 작은 지금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를 B라고 둔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 얘를 A로 두고 요 그림에서 얘 자체를 뭐로 두면 되겠습니까? B로 두면 AB가 되겠죠. 그러면 한 모서리의 차가 4니까 긴 변에서 작은 변을 빼니까 그게 바로
4가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부피의 차가 100이란 말은 바로 큰 정육면체는 한 변에 이 정육면체니까 한 모서리의 세제곱,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또한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정육면체는 모든 면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큰 정육면체는 한 면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제곱이 되는데 그게 6개 있죠. 그런데 작은 정육면체도 한 면의 넓이가 b 제곱인데 6개 있는데 그거의 합을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달라는 말과 동일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무엇을 알면 되겠습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을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자, 합과 곱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요 세제곱 공식에 의해서 맞죠? 요 인수분해하면 맞죠? 3자, 3자 띠버려야 되고 그죠? 자,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반배 뒤에 거 제곱 요 자체가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체가 얼마가 되면 된다? 바로 25가 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가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찾는데 누구만 알면 바로 곱만 알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이 a-b가 4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뭐 해볼까요? 제곱해봐도 되죠. 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2ab가 무엇이 된다? 바로 b 제곱이 되면서 그게 1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6 플러스 2ab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16 플러스 2ab가 되는데 ab가 있으니까 3ab가 되네요. 그게 25가 되고 3ab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9가 되니 ab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B가 3이 되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가 되죠?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2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132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풀이처럼 A 세제곱 마이너스, 물론 B 세제곱이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지만 변형 공식은 바로 어떻습니까?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 A-B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보통 인수분해 공식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뭐 두 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해도 되겠습니다.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풀어버리면 얘가 100이고, 여기가 4니까 4의 세제곱에 3 곱하기 AB의 차가 4가 되니까 AB를 또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으니까 꼭 해석지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